앙케이트 하나 더 나갑니다. 아, 그래요? 궁금합니다. 인기 스타분들 바쁘셨겠어요. 네, 앙케이트 한다고. 82년도에 남성 인기 스타들에게 물어봤어요. 결과부터 알려드립니다, 제가. 네. 1위가 정윤희, 2위가 이미숙, 3위가 강수영. 아, 강수현은 뭐를 물어봤을까요? 신체 부위와 관련된 겁니다. 세 분 다 지금 다 보니까 건치신 것 같은데 약간. 치아가. 치아가 치아가 고른. 건치 연예인 그랬으면 치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입술. 맞아. 입술? 나 입술이 제일 입술. 예뻐. 여배우 하면 입술이에요. 아, 답답들 하시네, 정말. 역시 여배우 전문. 제일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배우. 82년 기준. 야, 이건 또 뭐야? 연기력과 사생활. 와. 연기력 빵점을. 빵점이에요? 아, 이거 빵점을 주셨어요? 저기요. 상대평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도 아니고 빵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외모는 점수 많이 주셨네요. 재밌네. 충격적인 사각형의 그녀. 미녀 배우 정윤희 씨인데요. 1954년에 통영에서 태어난 그녀는요. 1975년 영화 욕망으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CF 스타로 먼저 이름을 알린 후에 드라마 청실홍실, 야 곰레야 등 브라운관에서 종횡무진을 하셨습니다. 영화 나는 77번 아가씨를 시작으로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되게 좋아. 제목만 얘기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하네요. 80년, 81년, 2년 연속 대종상 여우주연상까지 받아가며 은퇴 후에도 70년대 수지로 불리며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는 배우시죠. 사실 정윤희 씨에서 외모를 가지고 뭔가 흠을 잡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완벽한 외모를 갖고 있던 배우다. 그런데 가끔 얼굴 없는 미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얼굴 없는 미녀? 왜냐하면 정윤희 씨를 딱 보면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빛이 났어. 너무 빛이 났어. 후광의 얼굴이 안 보인다. 아니, 봐요. 내 10년이 지나도 기억을 안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게 뭐 내가 없으면 큰일 났어, 이거.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라는 수식어가 있었고요. 특히 중국에서 정윤희 씨를 갖다가 보고 양귀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범아시아권에서 최고의 미녀로 불렸던 분이 정윤희 씨입니다. 네, 정윤희 씨가 연예인 되기 전부터 유명했대요. 명동 바닥에서 유명하셨대요. 명동에서. 명동에 워낙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정윤희 씨가 나가면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쫙 하고 갈라졌고, 일단 정윤희 씨 얼굴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요. 한눈에 반한 거물이 있었는데요. 당대 최고의 영화 감독 신상욱이었습니다. 아, 신상욱 예. 감독님이. 배우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정윤희를 본 신상욱은요.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정윤희를 보고 숨어있던 복권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아, 복권. 예. 영화계 인맥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영화 감독이 초짜 신인 배우를 직접 홍보하고 다니며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요. 신상욱 감독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975년 영화 욕망에 캐스팅이 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예쁜 얼굴에다가 영화 감독한테 직접 캐스팅된 이거 누구하고 비슷한 느낌 안 드나요? 딱 생각이 나네. 6, 70년대 최고의 미녀 배우 김지미. 너무 예뻐서 카메라 렌즈가 깨질 정도였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정윤희가 그런 김지미를 능가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2018년에 네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그 인기 배우 설문조사 그런 조사를 했는데 김지미 씨가 그때 17위를 했대요. 아, 김지미 씨 17위. 그런데 정윤희 씨는 8위.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미녀 배우에 입지를 시켰다. 이거 봐. 정윤희 씨의 그 예쁜 외모 때문에 덕보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촬영 감독님들. 왜요? 당시에 여배우 외모 하나가 흥행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는. 70년대. 그래서 이제 촬영 감독님들을 쪼우는 거죠.
예쁘게 찍어야 된다. 어떻게든 예쁘게 찍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정윤희 씨한테는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발로 찍어도 예쁘게 나온다고 했답니다. 발로 찍어. 간이 없다는 거지.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도 완벽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얼굴이다. 아니 근데 사진 보니까 측면, 정면 그 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 찍어도 예쁘긴 하네요. 완벽한 비율이에요. 이제 색깔하고 이런 것도 약간 촌스러워서 그래요. 사진이 좀 너무 못 나왔어. 실제가 더 낫다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도 영화 감독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화장하지 말고 나와라. 그래. 제발 아침에 눈만 비비고 촬영장에 와라. 맨 얼굴이 더 이쁘다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빨이 이렇게 잘 받는 이유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십니다.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이라서 뭐 어떤 카메라 각도에서 찍어도 비율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좋겠다. 얼굴에서 현재 가장 미인의 최고의 비율이라고 하면 보통 얼굴은 세 등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크기를 1대1대1 정도로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하안면부 쪽에 그 비율을 0.85나 0.9 정도로 보는 게 더 이상적인 비율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희 씨 같은 경우에 사진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1대 0.9 정도로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실제로 어떤 분은 그 코의 각도도 네. 또 턱의 각도도 완벽하다. 이제 저런 네. 그 미인은 어떻게 성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탐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정윤희 씨의 황금 비율 얼굴이 빛을 처음 발한 곳 아마 이거 들으시면 다들 알 겁니다. 12시에 만나요. 아, 그럼? 또 12시에 만나요 부처럼 둘이서 만나요 부처럼 살짝 쿵데이트 부처럼 와 아니 저런 뽀글머리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진짜 빠글한데. 네. 영화, 뭐 드라마 여기서 이 처음에 알려진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제과 CF. 여기서 이제 CF 모델로 활약하면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저 로또 출신이 아니고 출신이네. 네, 그렇죠. 그 폰이 다른 하드에 비해서 조금 비싼 아 아이스크림이잖아요. 크림은 비싸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시장의 한 2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까 정윤희 효과를 제대로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CF 말고 정윤희 씨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었대요 당시에. 그 이름도 유명한. 서울은 제 가방 안에 국어, 영어 바로 옆에 자리했던 게 서울이에요. 필수품이었지. 내가 부산에 살면서도 고향은 서울이라니까 서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잡지잖아요. 네. 그리고 나름 19금 잡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써니 서울의 표지 모델은 당시 최고 여자 인기 스타만 당연하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보니까 75년부터 84년까지 10년간 정윤희 씨가 43번을 했대요. 43번을. 이게 정윤희 씨가 표지 모델 된 달들 이때는 가판대가 전쟁이었대요. 서점이랑 다 저거 살라고.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이경규 학생 같은 사람들이 못 사잖아 저거를.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보긴 봐야 되겠고. 가판대 와가지고 표지만 찢어간다.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지. 그래서 정윤희 씨가 이제 표지가 되는 달 있잖아요. 그 달에 이제 서점 주인들이 비상이다. 비상을 얻는 거예요. 정윤희 주의보.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감시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세 미인인 정윤희 씨를 영화계에서 특별한 별명으로 불렀어요. 특별한 별명? 말뚝. 혹은 목각인형.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연기? 좋지 않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할 때 가만히 서 있는다. 그래서 말뚝같이 서 있다. 그리고 또 뭐 초기에는 사투리도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사투리도 완전히 고치질 못한 상태에서 외모를 가지고 데뷔를 했잖아요. 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었는데 실제로 1979년에
업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일자리가 한동안은 들어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연기가 끊길 정도로요. 왜냐하면 장미 씨가 77년도에 겨울여자 이후로 커리어가 쫙 올라가고 유진 씨도 그때 79년도에 여우주연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벌이었던 장미 유진 씨가 연기력으로 치고 올라갈 때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소외를 당했던 거죠. 영화에서 안 만나고 텔레비전 주로 봤어. 텔레비전 보고 작가랑 감독님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먹으러 생겨. 참 재밌게 놀고 생겼어. 내가 아버지하고 뒤에 딸하고 그랬거든. 연기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 썩 잘하지 못했어. 아이고. 그 당시 봤을 때는 조금 못 온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같으면 굉장히 아주 자연스러운 쪽들이거든. 제일 자연스럽고 리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요, 발연기라고 놀림을 받던 정윤이에게 그녀의 인생을 확 바꿔줄 한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예술영화의 전설이죠. 정진우 감독이 그녀를 캐스팅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건 정윤이를 캐스팅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뭐예요? 바로 그녀가 연기를 못하는 백치미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진우 감독은요, 그녀의 백치미적인 매력을 그대로 영화에 녹이겠다고 대놓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네. 이야, 와, 너무 예쁘다. 아니 아까 화장했던 사진이랑 완전히 다르신데. 그렇죠. 너무 이쁘신데요. 맞아요. 모습이. 메이크업이 그러니까 이게 메이크업을 안 한 한 게 훨씬 낫네. 이 포스터도 그렇고 제목도 좀 남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제목 때문에 자꾸 B급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라는 작품은 그 상징적으로 일제 억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많은 메시지들을 갖다가 담고 있는 작품이었고 정윤희 배우가요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좀 틀에 박혀 있었던 그런 요구됐던 연기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반응하는 연기를 하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랑받는 당대 최고의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앵무새 모무도 울었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주인공이 언어 장애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 몸짓으로 모든 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오히려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연기가 더 절절하게 느껴지게끔 만든 어떻게 보면 정진우 감독의 기가 막힌 그런 설정과 거기에 부응했던 정윤희의 연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문제는 포스터네요. 호기심을 너무 자극해. 자극하는 포스터. 이 두 영화로 정윤이는 말뚝이라는 굴욕을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는데요. 1981년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1982년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백치미 때문에 캐스팅했다고 말하던 정진우 감독도요. 어느 여배우를 시켜도 정윤이만큼 해내지 못했을 거다라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윤희 씨가 신인 때부터 들어오던 연기 굴욕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자타공인 저 정진우 감독 덕분이었잖아요. 이게 배우들의 연기를 끌어내는 게 감독의 역할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방식을 쓰시나요? 누가요? 저요? 갑자기. 저는 제 영화에 제가 주인공을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고 물어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정윤희 씨도 그때 왕관을 씌워준 영화들이잖아요. 근데 이 걸작들을 촬영했을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이제 울면서 촬영을 했다. 그 이유가 감독님 때문에. 촬영장에서 어쨌든 이 연기자들의 연기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호되게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뭐 비 맞으면서 열매 먹어야 되는 요 씬에서는 예쁜 척하지 마라 라고 대놓고 독설을 날리면서 그 연기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감독의 독설에도 정윤이는요. 자기 연기력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씬이든 마다하지 않고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 촬영 중에요.
눕다가 살아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남자 배우가 정윤이를 물속으로 빠뜨리고요, 가라앉아야 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윤이가 이제 가라앉지를 않자 그녀의 몸에 무거운 낙추를 달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윤이는 대역을 쓰지 않고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직접 임했는데요. 그런데도 15번의 NG가 나서야 겨우 감독의 오케이 컷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윤희 씨가 촬영하다가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 남자 배우하고 이제 키스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좀 열중을 하다가 진짜 입술을 깨물렸다는 거예요. 남자 배우한테. 성형수술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 그 정도로 예. 세게 깨물었다고요? 앞서 우리 앙케이트 82년도 입술 1등 정윤희. 제일 중요한 부위잖아요, 얼굴에서. 야, 남성 팬들이 그 남자 배우한테 협박금을 줬다고. 너 때문에 우리 윤희가 입술이 찢어졌어, 뭐 이런.